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4학년도 연고대 편입논술 적중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는 어느 때보다도 적중이 많이 된 해인데 그 효과로 그 합격생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나온 시기였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이 소개는 여러 매체에 이미 여러 번 발표됐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고대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고 법학을 부전공했고 김행 편입에서 연고대 편입 논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등등에서 역시 논술을 담당하고 있고 대한민국 논술은 이 고등부 논술이 모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으로 해서 그 편입 논술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로스쿨, 그죠? 리트 논술도 만들어지곤 해요. 그 모든 분야를 다 강의를 하고 있고 로스쿨 논술은 제가 2018 학년도까지 하다가 한 10년 하다 그만뒀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연고대 김행 편입에서 연고대 편입 논술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선 그 적중 사례를 보시기 전에 이번 합격 실적에 대한 보고를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강사들은 합격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번에 보시면 그 압도적 실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김행 편입 안에서는 제가 아주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자, 1단계 통과자가 60명이고 최종 합격자가 2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물론 이 학생은 제 단독 수강생입니다. 학원에 대한 전체 그 실적이 아니에요. 이 실적은 그 2차 최종 합격 기준으로 봤을 때 김행 편입 전체에서 약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아주 제 혼자 실적이 압도적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1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보실 때 고대 일반 편입은 1차가 없죠. 1단계 발표가 없다는 걸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연대는 이제 학사 일반 모두 1단계 발표가 되고 고대는 학사만 1단계가 발표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죠. 최종 합격 같은 경우가 최종이 중요합니다만 물론 연대가 22명, 고대가 5명에서 총 27명으로 집계됐고, 그리고 연대 경영학과만 총 8명, 그리고 연대 고대 경영학과 이관왕이 2명 배출되는 아주 그 경영학 쪽에 특히나 학생들이 합격이 가장 많이 되는 그런 특징도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구체적인 상세한 숫자들입니다. 올라가는 스크린 자막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아주 골고루 잘 분포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고대는 그 숫자가 적어 보입니다만 고대는 티어 자체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시고 통계를 보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최종 합격에 대한 스크린 자막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학생 이름까지, 물론 이름을 가렸습니다만 확인해 보심으로써 정확한 통계에 의한 근거에 의한 발표를 알 수가 있죠. 이거는 학생들이 보내준 합격 문자와 합격증입니다. 이 자리는 내년에 여러분의 합격증과 합격 문자가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27명이 되는 학생들이 연대 고대만으로 27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이 고3을 거쳐봤을 텐데 연고대 합격을 그만큼 시킨다는 것은 또 강사 한 명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 개인 실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감안하고 보신다면 이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 뜻깊은 숫자인지 아실 겁니다. 정확한 합격증과 문자에 대한 근거로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무엇을 적중시켰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 2023에도 적중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2023 연대 인문 제시문 다. 요 제시문은요, 제가 수업 때 한 서너 군데 책에 실려있던 제시문이 그대로 나왔는데, 그거는 2020 연대 수시 모의논술 제시문 다뤄 나왔던 한글 제시문이 영어로 바뀌어 나왔던 그 글이었고,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024학년도 연대 인문 제시문 다 역시 이거는 2009학년도 연대 수시논술 수사 관련된 제시문 가 제시문이 영어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 역시 한글 제시문이던 것이 영어로 바뀌었다는 점이 2023 적중했던 경우랑 아주 흡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2024 고대 인문에 나왔던 제시문 가 제시문은 요거는 그 사실은 제시문 자체가 적중된 것은 아니고 내용이 적중된 겁니다. 그래서 표현도 제가 내용 적중으로 표현했죠. 고대 기출교재 263쪽에 실려 있었고, 요 제시문 역시 2009학년도 고대 수시에 나왔던 제시문, 벌린의 자유론,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자유와 평등은 고대가 아주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거기 나왔던 내용이 이번에 벌린의 자유론, 부정적 자유, 긍정 자유라는 이름으로 두 자유가 병렬식으로 구성된 제시문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내용이 거의 똑같이 적중된 내용으로서는 이번에 연대 인문 제시문다. 그리고 고대 인문 제시문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오늘은 그 적중 사례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서 생략할 텐데, 이 적중 사례를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제가 물론 제 수업에다 홍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적중 사례를 보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고, 그리고 준비한 내용이 어떻게 시험에 응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뜻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방금 앞에 설명드렸던 이거는 그 제시문 다 제시문이죠. 이건 작년 2023학년도 적중 사례 앞에 설명드렸던, 지금 오늘 강의의 핵심은 2024학년도인데 곧 함께 보자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2023학년도 편입 인문 제시문 다 제시문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거 2020 연대 수시 모의논술 제시문 다 한글 제시문. 요게 교재에 제가 기본 유형 156쪽, 232쪽, 그리고 도표에서 141쪽에 실려 있었던 건데, 이건 2023 교재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건 2년 전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표시된 부분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나왔던 2024학년도 연대 편입 인문 제시문 다 제시문. 왼쪽에 있는 영어 제시문이 이번 나왔던 제시문이고, 이것을 제가 수업에 다룬 것이 2024 수업에서 하프 파이널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8강. 이거는 11월 마지막 주 8주차 강의니까 그때 수업에 다뤘던 건데, 출처는 이게 2009학년도 연대 수시 논술 제시문 가였습니다. 수사학 관련된 제시문인데,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게 똑같은 내용이 같이 뜨고 있는 것을 제가 컬러로 표시한 겁니다. 보시면은 완전히 똑같음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게 약간의 그 편집에 의해 우리가 출제를 하기 때문에 문장 순서대로 그대로 나오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원문에서 이건 출제자가 약간의 어떤 윤색 그럽니까? 약간의 변형을 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하는 현상이지, 제시문 자체는 거의 동일한 제시문이 나왔죠. 그리고 그 2024 적중 사례에서 유형은 100% 적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대 1번 같은 경우는 단독 유형 400장, 고대 2번 같은 경우는 평가형, 고대 1, 2번, 고대 인문사회 역시 2번 문제는 모두 평가형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연대 인문 같은 경우는 1, 2번이 모두 비교. 자, 연대 1번이 제가 비교를 예측했었는데, 연대 1번은 비교가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연대 2번은 역시 우리가 예측한 대로 논술 평가 나왔습니다만, 연대 사회 1번, 자, 인문은 예측한 대로 1, 2번 모두 비교였습니다. 연대 사회 1번이 예측한 것과 달리 비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건 불이해타라고 볼 수 없고, 왜 그러냐면은 평가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 평가형은 모든 논술의 아주 기본이고, 특히나 연대 2번은 반드시 평가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대 2번 역시 평가형이라면 준비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단지 예측했던 비교가 나오지 않았을 뿐, 연대 사회 같은 경우죠. 전혀 우리가 불이해타는 아니기 때문에 역시 유형은 100% 적중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볼게요. 우선 그 연대 인문논술 적중 문항에 대한 건데, 앞에서 봤던 그 제시문 제가 말씀드렸죠. 2009학년도 연대 수시논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연대 수시논술 9학년도 자료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아까 제가 마킹으로 표시해 드렸던 부분이죠. 구체적인 강의 근거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제가 모든 현강을 그대로 인강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그 인강 자료가 남아있죠. 그게 우리가 현강에 대한 근거니까 그 근거가 여기 제가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강의 번호 16, 17번. 그리고 연고대 편입논술 하프 파이널 이렇게 됐죠. 그리고 타임 코드는 이제 몇 시부터 몇 분부터 몇 분까지라는 뜻인데, 사실은 그 해당 강의 전체가 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영수 객관식은 여러 문제를 다루죠. 그렇지만 논술은 보통 타임 코드 전체가 해당 영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밑줄 친 부분과 오른쪽에 있는 형광펜 칠한 부분이 아주 동일한 제시문을 보여주고 있죠.
요 내용 자체는 제가 나중에 수업 때 다룰 거니까 이거는 제 영상 캡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실 게 적중 사례가 연대 사회논술. 요 사회논술은 이제 주제가 좀 적중이 된 케이스인데, 이거는 이제 세대 전쟁을 둘러싼 것을 제가 수업에 다뤘고, 형평성과 세대 간의 불평등을 다룬 제시문이 주제가 이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요거는 흔히 우리가 세대 간 불평등, 세대 전쟁을 다룰 때는 경제적인 부분을 다루죠. 고령화되면서 아니면은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현재 세대가 우리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게 힘들어졌다. 이게 세대 간 갈등의 핵심인데, 이번에 나왔던 제시문 요거는 출제된 연대 사회논술의 형평성 그리고 세대 간 불평등 문제는 환경을 둘러싼 내용입니다. 현재 세대가 우리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환경을 마음껏 활용을 해버리면 기후가 문제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부담은 비용은 후대가 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후변화를 둘러싼 시작이 기후변화는 한 세대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세대 간 형평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글을 시작하고 있죠. 세대 갈등이라는 점은 같지만 그 초점이 조금 달랐을 뿐 세대 갈등이라는 부분에서는 역시 논점이 동일했다라고 보시면 이것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 부분은 수없는 자료에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기본 유형평 교재 93조 2024 기준입니다. 풀셋 파이널 고대형 3관 그리고 밑에 쫙 여러 군데서 제가 구체적인 페이지 추가적으로 비슷한 문제를 다룬 것을 쭉 적어놨죠. 그 기후 위기까지 해서. 자, 그리고 세 번째 적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자유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대 자유 잘 나온다 그랬죠. 2009학년도에 나왔던 그 수시에 나왔던 그 자유, 벌린의 자유론 그 자체가 이번에 제시문 자체는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주제가 아주 흡사하게 나왔죠. 벌리는 자유를 적극적, 소극적 자유를 구분한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번 출제된 편입에 나왔던 문제는 자유에 대한 이러한 의미 중 첫 번째는 부정적 자유라고 부르기도 한다. 쭉쭉 가다가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의미를 나는 긍정 자유로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두 자유에 대한 병렬 짓고죠. 얘도 마찬가지 그런 식의 논리였습니다. 이거는 실제 고대 기출 11장에 실려 있었고 강의번호 11 그리고 정점 심화편 정점 심화편은 주제편 강의다 보니 이런 주제를 아주 심화 있게 많이 다뤘겠죠. 그래서 정점 심화편, 고대 기출편 등등 문제와 정점 및 제시문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이 문제는 고대 수시 2009학년 문제인데 이번 고대 인문 논술 제시문과 유사한 내용을 띄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밑에 추가적인 설명을 달아놨죠. 자, 그 다음에 2024학년도 네 번째 적중 고대 사회논술 적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고대 연대 인문사회, 고대 인문사회 다 적중된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이제 주제들이 마찬가지. 이거는 그 앞에 세 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제 적중도가 조금 약하게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순서대로 가장 적중이 정확하게 된 그 순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역시 신자유주의, 제도주의하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견해가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 제도주의하고 두 가지 자유 구성주의 죄송합니다.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하고 제도주의 논쟁을 제시문을 주고 이 제시문을 갖고 다른 문제는 1번 요약형, 2번은 평가형. 이거는 고대는 이번에 인문사회 아주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평가형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약간의 양면적 평가라고 해서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흐름의 연장선에서 고대 인문사 역시 입장이 두 개씩 나오고 있고 연대도 이제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금년에 준비할 때는 여러분이 그 부분에 아주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적중 사례 정도 초점을 두고 설명을 국한시킬게요. 요거는 그 유형에 대한 적중입니다. 요약 단순형 고대 1번 영원한 고대 1번 문제입니다. 400자 요약형. 이번에 역시 인문사회 공이 1번은 제시문 1을 요약하시오 400자. 이거는 제 교재에 대한 이제 예시가 나와 있죠. 이건 제 실제 수업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중은 이번에 가장 적중을 많이 한 논증평가형입니다. 이 논증평가형은 제가 논술의 꽃이다라고 할 정도로 수업 시간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논증평가형은 이번에 연대 사회논술 1번, 2번 모두 등장했고, 고대 인문논술, 사회논술 2번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고대 2번 두 군데,
모두 등장했고 연대 사회 논술 1, 2번 모두 등장. 이 정도면은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논제 유형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보시면은 가장 많은 수업을 다루고 있죠. 기본 유형과 고대 기출 등등 그 직전판 뿐만 아니라 더 상세한 것은 밑에 아주 많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실전, 파이널, 풀셋, 하프 등등에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자동으로 암기할 정도로 아주 기계적으로 많이 다룬 문제고, 그 다음에 적중된 유형은 도표 해석형. 이 도표 해석형은 연대 사회논술 그리고 고대 사회논술에만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그 예측과 정확하게 일치한 채로 등장하였고, 왼쪽에 보시면 고대 사회논술 2번, 그죠? 4의 1번의 불매운동. 이게 제시문 4가 도표로 나왔던 것이고, 이거는 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에도 그런 도표가 등장을 했고, 죄송합니다. 고대 인문은 참 없죠. 자, 그 연대 사회논술도 마찬가지. 그 도표의 중요도는 연대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건 또 디테일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표 해석형이라는 점에서는 고대 사회논술 그리고 연대 사회논술 모두 공이 예측한 대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수없는, 그리고 브릿지 특강이 제 수업의 특징 중 하나죠. 그 브릿지 특강 중에 도표 특강이라는 아직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달 내내 그냥 도표만 다뤘던 강의도 있어요. 거기는 2시간씩이긴 하지만 2달 동안 도표만 다룬 특강이라는 점에서 아주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했고 거기에 대비를 충분히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연대 사회논술 논증평가형, 같은 논증평가형인데 조금 전에 봤던 것은 고대 사회논술, 이거는 연대 사회논술입니다. 고대 인문사회, 그죠? 고대 인문사회. 고대는 인문사회가 특정한 도표만 좀 다를 뿐 유형은 큰 차이가 없어요. 연대는 좀 차이가 좀 많죠. 역시 똑같이 평가형, 가를 바탕으로 나다를 평가시오. 2번도 라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조항을 평가시오. 이렇게 나왔죠. 똑같은 구조로 평가형이 등장. 이거는 시험 실제 제가 수업 현장입니다. 그리고 연대 사회논술 역시 이거는 도표 해석형. 고대 사회논술 할 때랑 제가 설명 같은 내용이죠. 제시문 라를 해석하고 할 때 요 라가 도표 해석형 질문입니다. 그래서 인문과 차이점은 이렇게 도표가 나온다. 이거는 고대 연대 공이 공통된 특징이다. 그리고 비교 분석형. 원래는 연대 같은 경우는 비교 분석형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평가형이 훨씬 더 중요해졌죠. 왜 그러냐면은 연대 인문은 비교가 1, 2번, 사회는 1, 2번이 평가형. 하지만 우리가 모집 정원이 사회논술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사회논술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평가형이 훨씬 더 이게 그죠?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는 비교를 거의 내지 않고 있죠. 고대가 비교 낸 것은 2018 학년도 고대 인문논술 2번에서 딱 한 번 등장했고 그 이후는 비교가 등장하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은 비교 분석형은 연대를 위한 시험으로 봐야 되고, 연대 사회논술에서 이번에 1번에서 비교가 나오지 않았지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연대 사회논술도 얼마든지 비교는 늘 출제할 수 있으므로 금년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준비에 소홀히 하면 아주 위험할 수 있으니 그거는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출제가 전체 경향을 우리가 바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비교 분석형. 이거는 연대 인문 같은 경우 1, 2번 모두 비교했죠. 가나다는 의견이 대립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세 제시문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2번은 제시문 다라마는 수사학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 관한 것이다. 다라 그리고 다마의 차이를 각각 비교 분석하시오. 1번은 차이를 서술하죠. 2번은 비교하죠. 2번은 비교인데 1번도 비교입니까? 예, 1번도 비교입니다.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 자체는 비교라는 워딩이 없어도 우리가 보통 비교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적중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좀 가볍게 후딱 지나가게요. 이 적중 사례들을 보심으로써 여러분이, 그러면 출제된 문제들이 방금 지나왔지만 전체 요약에서 일목요연하게 한번 보신다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사회논술 1, 2번 다 평가로 보입니까? 인문 1, 2번 모두 비교 잘 보이고 있죠. 논제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고대 사회논술 1번 요약이죠. 그리고 2번은 평가죠. 그래서 고대는 1, 2번이, 2번이 인문사회 모두 평가였다가 증명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과거 걸 조금 더 확인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1번은 요약형이고 2번은 논하시오인데 이 논하시오가 보통 평가형입니다. 물론 설명형일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문제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그것도 주의하셔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주의하셔야 되고, 그 이전 거를 가봐도 마찬가지. 고대는 2018부터 논술을 시행했지만, 역시 지금까지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것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은 요약형, 2번은 평가가 대부분, 가끔 이렇게 설명도 나옵니다. 그죠? 설명은 평가형의 사촌이라고 보시면 되고, 풀이 방법 흡사합니다. 연대 같은 경우도, 연대 이번에 연대 사회논술 1번에 비교가 나오지 않았지만, 연대는 13년 연속으로 1번에 비교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역시 늘 준비하시고, 2번은 늘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고, 앞에 도표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고,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역시 여러분이 출제 경향은 전체적인 통계를 근거로 봐야 되지, 장형 것만 보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역시 1번은 늘 비교가 나오고 있고, 2번은 늘 평가, 가끔 설명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문은 항상은 아니었는데 2019학년도부터 제가 앞에 적어드린 2019학년도부터는 1, 2번이 모두 비교입니다. 6년 연속 이미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2019 이전에는 1번은 비교가, 2번은 비교가 아니었어 갖고 아직도 그래도 여러분이 인문은 그래도 비교가 나오곤 있지만 비교 아닌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알죠? 위험하니까. 요거는 이건 별도로 제가 그 연간 커리큘럼 영상 올려 드릴 테니까 그걸로 확인해 보시는데, 간단하게 그냥 요 확인해 보시고 1년 커리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관련 영상 연간 커리큘럼이라는 영상이 있을 테니 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 편입 기준에서는 제가 13년 연속, 원래가 14년째 시험이죠. 13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매출 합격생 모두 압도적인 1위. 이번에도 김영 편입 합격생 기준 제 단독 수강생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 모두 학생들 덕분입니다만, 저와 같이 강의실에서 씨름을 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이 내년 이맘때 제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 여기서 마치고 연간 커리큘럼 강의를 통해서 연간 공부 방식에 대한 것도 꼭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